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해 차량에 치여서 크게 다쳤습니다. 국가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도 치료비 일부를 병원에 직접 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보험회사가 이미 낸 치료비를 빼고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 빼도 될까요? 얼핏 보면 당연히 빼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근데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판결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그냥 돈 계산이 아니구나 싶으실 거예요. 대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사건 번호 2023-274,933 구상금 판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겠다 싶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할례인 사이트 365가 매일 여러분 곁에서 쉽고 유익한 법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때는 2018년 5월 8일 새벽,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퀵서비스 기사 한 분이 오토바이를 몰고 1차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로 가장자리에 잠시 세워뒀던 가해 차량이 물건을 내리고 나서 갑자기 1차로 쪽으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격한 거예요. 이 사고로 퀵서비스 기사분은 팔뼈와 발목뼈가 부러지고 신경까지 다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분은 개인 사업자였지만 다행히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 일 못한 기간 동안의 생활비, 장애급여까지 총 약 2,577만 원을 지급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가해 차량 보험회사도 같은 사고에 대해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낸 겁니다. 금액은 약 712만 원. 그런데 이 712만 원, 근로복지공단이 낸 치료비와는 치료 날짜가 다르거나 치료 항목이 달랐어요. 같은 사고에 대한 치료비지만 서로 다른 시점, 다른 내용을 각각 낸 겁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내가 피해자에게 대신 준 돈이니 그 돈을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죠. 법률 용어로는 이걸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잠깐, 헷갈리는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오늘 판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구상금이란 뭔가요? 누군가 다쳐서 치료비를 받아야 할 때 제3자가 그 돈을 먼저 대신 내줬다면 나중에 그 제3자가 내가 대신 낸 돈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상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 치료비를 먼저 냈으니 사고를 낸 쪽 보험회사에 그 돈을 달라는 거죠. 두 번째, 책임보험 한도 금액이란 자동차 보험에는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치료에 대해 보험회사가 최대 얼마까지만 내겠다 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상해 관련 한도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이 한도를 넘어도 보험회사는 1,000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세 번째, 상호보완적 관계. 이게 오늘 판결의 핵심 열쇠예요. 산재보험이 낸 돈과 자동차 보험이 낸 돈이 같은 피해를 메워주는 관계라면 그 둘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같은 치료에 대해 둘 다 돈을 냈다면 중복이 되겠죠. 그런데 치료 날짜가 다르거나 치료 항목이 전혀 다르다면 그건 서로 다른 손해를 각각 메운 것이니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핵심 다툼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험회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 712만 원은 이미 피해자를 위해 쓴 돈이에요. 이걸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빼고 나서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손해 총액이 줄어들어서 책임보험 한도 1,000만 원 안에 들어오고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더 적게 줘도 됩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산재급여를 지급한 그 순간 피해자의 청구 권리는 이미 우리 것으로 넘어왔어요. 그게 확정된 권리인데 보험회사가 나중에 낸 돈을 소급해서 빼는 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보이시죠? 712만 원을 어느 단계에서 빼느냐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원심은 보험회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심의 계산 방식을 따라가 볼게요. 먼저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 즉 치료비를 계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낸 요양급여 약 842만 원에 보험회사가 낸 712만 원을 더하면 약 1,554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가해자 책임을 70%로 제한하면 약 1,088만 원. 여기서 원심은 보험회사가 이미 낸 712만 원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376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피해자가 일 못한 기간 손해 약 445만 원을 더하면 약 821만 원.
이 821만 원이 책임보험 한도 1000만 원 안에 들어오니까 보험회사는 821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낸 712만 원을 계산된 앞 단계에서 잘라내버리는 바람에 보험회사는 사실상 더 적은 부담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왜 틀렸다고 했을까요? 대법원이 제시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원칙 첫 번째, 공단의 권리 보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그 순간 피해자가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공단으로 넘어옵니다. 이 권리는 급여를 지급한 시점에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낸 돈이 있다고 해서 공단이 받을 금액을 소급해서 줄일 수는 없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 두 번째, 별도 공제의 법리입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낸 치료비가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피해를 메워주는 관계, 즉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이 다르거나 치료 항목이 다르다면 그 돈은 보험회사가 공단에 줄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 따로 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험회사가 낸 돈은 처음 손해액 계산에서 빼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도 정산 단계에서 따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공단의 구상 권리는 건드리지 않고 보험회사의 지급 범위 안에서만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낸 712만 원은 어떨까요? 기록을 보면 보험회사가 낸 치료비 중 가장 큰 금액인 약 677만 원은 2018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입원 치료비였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낸 요양급여는 그 이후 시점의 치료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치료 기간이 완전히 다른 거죠. 또 나머지 치료비는 기간이 일부 겹치더라도 치료 항목이 다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치료 기간도 다르고 항목도 다르다면 이 두 보험은 같은 피해를 메운 게 아닙니다.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원심처럼 손해액 계산 첫 단계에서 712만 원을 빼버리면 안 된다. 이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좀 더 쉽게 두 방식을 비교해 드릴게요. 원심 방식은 이렇습니다. 보험회사가 낸 돈을 맨 앞 단계, 즉 전체 손해액 계산에서 먼저 잘라냅니다. 손해액 자체가 줄어드니 자연히 공단이 받을 금액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예요. 공단의 구상 권리가 처음부터 침해되는 겁니다. 대법원 방식은 이렇습니다. 공단의 구상 권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낸 돈은 맨 뒤 단계, 즉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만 따로 공제합니다. 공단이 받을 돈의 기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낸 돈이 공단이 이미 확정한 구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판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서로 다른 기간, 다른 항목의 치료비를 각각 냈다면 자동차 보험회사는 자기가 피해자에게 낸 치료비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줄 돈을 마음대로 깎을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보험회사가 낸 돈이 산재보험과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면 그 돈은 손해액 계산 단계가 아니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따로 처리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대법원이 이 판결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내용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같은 사고에서 얽혔을 때 구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결로 살펴봤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결국 누가 어느 범위에서 책임을 지느냐, 그 선을 공정하게 긋는 작업이잖아요. 오늘 판결도 그 선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어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판례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판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